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미국 대선의 대미를 장식한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이 지난 1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한 미군 병사보다도 숫자가 많은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 일대에 배치되었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석자들을 최소화시킨 간소화된 취임식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관례상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날 취임식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병상 중이어서 불참을 했고요. 또 제45대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날 취임식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지난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의회 침입 난동 사건과 무관하지 않겠지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불참을 한 대통령들은 몇 명 있습니다.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 또 그의 아들인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또 제8대 대통령인 마틴 뷰 베넌 대통령이 있었고요. 또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15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불참한 취임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152년 전에 불참했던 대통령이 제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원칙으로 잘 알려진 우드로 윌슨도 불참을 했는데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취임식장에는 불참을 했지만 그 이후에 워렌 하딘 대통령과 함께 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제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당시 후임자였던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탄핵이 개시되었던 4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바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급진파 공화당 의원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을 하게 되었죠.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 6대 존 퀸시 애덤스, 제8대 마틴 벤 뷰넌 대통령도 역시 후임자와 불화 때문에 취임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취임식과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이례적인 바로 대통령과 당이 다른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이 재임을 하면서 남북 간의 화합을 위해서 당시에 민주당 출신이었던 앤드류 존슨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한 건데요. 이런 정치적으로 애매한 입지의 상황 속에서 또 민주당 측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당시 병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진통제 겸 위스키를 많이 마시고 링컨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통령 당선자였던 거죠. 그 위스키 덕분에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늘 술주정뱅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제9대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은 취임식 날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그 장대비 속에서도 최장연설 1시간 40분 동안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 장시간의 취임사 때문에 결국 폐렴에 걸렸고요. 결국 대통령 취임식을 한 지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재임 후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4년 중임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번 대통령을 하고 난 후에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2번 대통령을 하고 더 이상은 대통령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었습니다. 1932년에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1951년에 4년 중임제가 명문화되었던 거죠.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정당화된 절차로 권력을 잡고 또 좋은 취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래 권력을 잡고 있으면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미국의 민주주의, 대통령 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 불참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앤더슨 공군기지로 가서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환송식은 국빈 방문 시에 하는 의전 수준으로 열렸는데요. 21발의 예포가 발포되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환송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선거를 불법적인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음 대권에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에서 끝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추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공직이나 관직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기는 했지만 미국 유권자의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의 표를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조라든가 방향성,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든 아니면 탄핵이 결정돼서건 차기의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면 누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또 다른 제2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환송식을 마치고 대통령의 전용기죠. 에어포스 1을 타고 플로리다에 있는 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에는 전직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내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그 전용기를 타고 오게끔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도착하는 신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 영접을 하고 티타임을 가진 후에 함께 취임식장에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는 게 관례였는데요. 이번에 그 관례가 깨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1을 직접 타고 플로리다 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떠나면서 핵가방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단추를 누릴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늘 수행원이 대통령이 가는 곳에 핵가방을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취임식 당일 12시 기준으로 핵가방의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핵가방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가방조차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에 있는 그 전통적인 관례,
원래 손편지는 남겨두고 갔다고 합니다. 백악관 대통령 직무실에 있는 책상, 결단의 책상이라고 불리우는 Resolute Desk에 대통령이 손편지를 남기고 간 것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 손편지를 남기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남긴 손편지에는 당신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는 당신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재임에 실패한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통령에게 덕담을 하는 아름다운 관행을 지켰던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결단의 책상에 아주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46대 미 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